네, 안녕하세요.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데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되게 분위기 좋죠? 여기는 뭐 제 작업실은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 작업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작업실에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이 굉장히 바빴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특별한 이제 VVIP를 위한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 장소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음향에 대한 이야기를,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준비를 하느라고 지난 주말에는 굉장히 바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상을 잠깐만 보고 가실까요? 네. 헤드폰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헤드폰하고 이어폰은 지금 한 종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헤드폰하고 이어폰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에 그래도 들으실 때 어디에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조금 더 좋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조사를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플러처 앤 먼슨 그래프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라우드니스 곡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퀄 라우드니스 컨투어라는 그런 곡선이에요. 그렇죠? 거의 플랫하죠. 그래서 엔지니어가 95dB를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잡거나 94dB를 타겟으로 해서 잡는 이유가 고기 정도로 들어야지 평탄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크게 들으시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올라가도 저음이 틀어지고 그거보다 내려가도 저음이 틀어져요. 저음의 양이 계속 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은 이 대역대를 굉장히 잘 들어요. 여기가 되게 흔히 얘기하는 쏘는 대역이에요. 여기를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대역대를 평소에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K 이상 때는 에어 사운드라고 해서 이렇게 밝은 소리예요. 굉장히 사사사사 이렇게 밝은 사운드인데 그 사운드를 잘 못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못 들어요. 아주 가까울 때만 들려요. 그래서 에어 사운드는 귓속말 할 때만 잘 들려요. 그 사람하고 아주 가까이 있을 때만 잘 들려요. 악기에 굉장히 가까이 있을 때만 잘 들려요. 평소에는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서 소멸이 빠르기 때문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둔감해요. 사람의 귀가. 40대를 들어서면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력이 떨어집니다. 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청력이 떨어질 때 저음이, 저도 많이 질문받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음이 안 들려요. 저음이 안 들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청력이 망가지는데 저음을 못 듣는 청력은 많지가 않아요. 그건 사고 이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력을 잃어가는 건요, 고음부터 잃어가요. 그리고 여성분들 계시는데 부럽습니다. 여성분들은 귀가 오래 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성한테의 강점은 귀가 오래 가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는데요. 보게 되면 20세 이전에가 귀가 가장 쌩쌩합니다. 그리고 나서 평균적으로 30세가 가게 되면 30세까지는 그래도 들어줄만 해요. 근데 40세에 들어서는 순간에 보이세요? 그래프 꺾이는 거? 확 꺾입니다. 40세가 들어서는 순간부터 10K 이상의 소리를 잘 못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저한테 어떤 분들이 많이 저음 성애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저음 성애자라고 얘기하면 아직까지 내가 고음이 잘 들리는 거구나 라고 반대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한테는 고음이 많은 거예요. 그 음악을 들으면. 이 저음은 안 줄어요. 나이가 들어도 저음 듣는 건 안 변해요. 저음 듣는 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줄어드는 거는 고음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꾸 고음을 더 찾는다고 생각하면 청각이 망가지고 있다고,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나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늙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주름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요. 흰머리, 저 염색 안 하면 반백이에요. 흰머리 많은 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렇다면 즐기기 위한 헤드폰들을 선택의 초이스를 다르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고음을 안 들리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타겟으로 맞춰져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부러워요. 여성들 보게 되면 곡선 자체가 끝까지 여기까지 버텨주잖아요. 한 10K까지는요. 보세요. 문이 여기서 훅 떨어졌는데 버텨주거든요.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 훨씬 더 좋고요. 이 고음역대 10K 이상대를 갖다 확대한 그래프를 보더라도 확실히 그래프가 이쪽이 좀 위가 높고 남자들은 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자꾸 고음을 더 찾는다고 생각하면 평소에 음악을 크게 들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좀 작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의 팁 드리면, 주무실 때 정말 조용하게 주무셔야 돼요. 음악 듣고 주무시지 마시고. 사람이 감각기관 중에서 눈하고 귀가 있잖아요. 눈은 쉬어요. 저녁에는 눈 감고 자잖아요.
눈은 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귀는 못 쉬어요. 잘 때 계속 들어요. 누군가가 얘기하면 깨잖아요. 그래서 귀는 계속 활동을 하고 있어서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낮 시간 동안에는 귀가 못 쉬는 게 당연하죠. 근데 쉴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주셔야 되니까 가급적 이렇게 하십시오. 다음에 이제 오늘 헤드폰을 들으면서 이제 느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느껴야 되는 부분들이 위치 정의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스테레오감이라고 얘기하고 음상이라고 얘기하고 스테레오 이미지, 뭐 공간감 이렇게 표현한 거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귀는 이제 두 귀, 양위 효과, 바이너럴 이펙트라고 해서 두 귀만 갖고서 위치를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귀로 위치를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두 귀의 볼륨 차이를 느낀다. 그게 이제 IAAD라 그랬어요. Interaural Amplitude Difference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리의 좌우의 소리 크기를 비교해서 위치를 정의한다. 그러니까 가까운 쪽이 크게 들리고 먼 쪽이 작게 들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IATD라 그래서 Interaural Time Difference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차를 느낀다는 거죠. 여기가 가깝고 여기가 머니까 시차를 느낀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파수 차이를 느낀다는 거예요. 주파수 차이는 직접 들어오는 소리는 깨끗하게 들어올 것이고 회절해서 들어오는 소리가 있거든요. 돌아서 들어오는 소리는 주파수 특성이 바뀐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갖고 위치 정의를 하는데 이거 레코딩 엔지니어들, 녹음하는 엔지니어들은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이크 테크닉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듣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들을 수 있을까? 최근에 가장 정말로 저도 놀랄 정도로 뛰어난 거는 ASMR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되게 잘하더라고요. 네, ASMR 하시는 분들이 더미 헤드 놓고서 막 하는데 저도 깜짝 놀라요. 한번 들어보고 저희 딸이 좋아하거든요. 딸이 좋아해서 들어보면 야 이건 야 위치 정의가 막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테크닉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런 류의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 음향 쪽, 그러니까 음향에 관련돼 있는 지식이지만 이게 여러분들 컨슈머라든지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도움될 만한 얘기들을 한번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한번 가졌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조금 다른 생각을 가졌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게 끝나자마자 바로 있는 것이 그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바로 그 다음날 세미나가 끝난 그 바로 다음날 학교에서 이제 수능이란다. 그 수시 2차 면접을 보느라고 바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또 엄청 바빴고 그리고 나서는 제가 급작스럽게 제 작업실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제가 그 작업실을 계약을 하고 리스닝 청음실, 그러니까 스튜디오라기보다는 약간 청음실 개념의 어떤 장소를 좀 만들어 볼까 해요.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아이디어 주신 게 그냥 인테리어 공사하지 않고 일반인들도 DIY로 할 수 있는 그런 청음실 만드는 거를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저도 그냥 기본적인 인테리어만 끝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구매 가능한 부품들 또는 어쿠스틱 패널들 이런 것으로 저도 청음실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문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해외에서 이제 파트를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주문을 넣었는데 그것들로 해서 스튜디오를 만드는 것도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어쿠스틱에 대한 좀 재밌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선 음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께 답변해 드릴게요. 네, 김현철님께서 얘기해 주신 건데요. 이제 스마트 라이브를 사용을 해서 메인 스피커 튜닝, 우퍼 얼라이먼트를 하는 그런 강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작업실이 생기고 청음실이 생기면 여기서 스마트 라이브를 통해서 우퍼 얼라이먼트를 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너무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깊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는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퍼 얼라이먼트가 무엇이냐라고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메인 스피커하고 우퍼하고 이 타이밍이 좀 잘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퍼가 내는 대역이 따로 있고 메인 스피커가 내는 부분이 따로 있긴 하지만 그 두 부분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크로스오버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딱 저음이 내는 부분과 이제 모든 나머지 대역들을 내는 스피커가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크로스오버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의 시차가 발생이 되면 소리가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그 시차를 측정을 해서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신 건데요. 이것도 네, 제가 스튜디오가 생기게 되면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김진영 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좀 긴데요. 대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스트럭처 영상을 보셨는데 그 영상을 보게 되니 앞부분에서 개인을 충분히 끌어올리고 뒤에서 끌어올리지 않는 것이 노이즈가 훨씬 더 없고 깨끗하게 들리는데 왜 그런가요?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데모를 했던 그 방식은 프리앰프 단에서 레벨을 많이 끌어올리고 충분히 끌어올리고 뒤에서 후작업을 안 했을 때의 상태와 프리앰프 단에서 레벨을 많이 끌어올리지 않고 나중에 작업을 하면서 뒤에서 끌어올렸을 때의 상태를 비교한 것인데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노이즈가 적을 수 있는 그 단계는 마이크 단계예요. 예, 마이크만이 아마도 다른 장비에서 들어오는 노이즈보다 가장 적게 노이즈를 수음할 수 있는 기계적인 장비가 마이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 첫 단에서 레벨을 충분히 끌어올려 줘야지 잡음대 신호 비율이 좋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충분히 끌어올리지 않고 뒤에서 그 뒤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장비들에서 마이크 프리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있는 장비들에서 그 레벨을 끌어올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장비들 또는 프로그램에서 갖고 있는 고유의 노이즈가 있어요. 히즈 노이즈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장비 같은 경우는 퀀타이제이션 노이즈가 기본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바닥에 노이즈가 깔려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강제로 끌어올리게 되면 그 신호만 끌어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히즈 노이즈도 같이 끌어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연결되어 있는 장비들이나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노이즈가 한꺼번에 같이 끌어올라지면서 원래 처음에 마이크에서부터 프리앰프로 끌어올렸을 때의 그 잡음대 신호 비율보다 훨씬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프리앰프 단, 특히 마이크 단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 첫 단에서 레벨을 충분히 끌어올리는 것이 노이즈가 훨씬 없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게 개인 스트럭처의 기본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 때문에 얘기하신 것 같은데 노이즈는 그 뒤에 있는 장비들이 갖고 있는 고유 노이즈가 레벨을 끌어올릴 때 같이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최동경 드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이건 조금 전문적인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 드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위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킥드럼과 스네어 드럼, 그 다음에 스네어도 탑하고 버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오버헤드하고 생기는 위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신 건데요. 뭐 드러머시다 보니까 또 드러머에서 녹음까지 하셔서 이 소스를 갖다가 믹싱하는 데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자, 믹싱을 직접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위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전문적인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세요. 그러니까 위상을 정확히 알고 계신 음향 엔지니어가 많지 않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예요. 위상을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상과 폴라리티를 또 착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폴라리티는 극성이 바뀌는 것이 폴라리티예요. 극성이 180도 바뀌는 것이 폴라리티입니다. 그러니까 180도라고 하면 더 헷갈릴 수 있네. 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는 것이 폴라리티예요. 그러니까 파형이 이렇게 시작하는 파형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고 거꾸로 시작하는 거죠. 그게 극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위상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에요. 극성이 바뀐 거, 그 폴라리티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 노이즈 캔슬레이션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 영상에 보시게 되면 나오는 내용들, 극성이 반대된 반대 파장을 만들어서 소리를 제거한다고 하는 거. 그게 위상이 반대된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엄밀히 얘기하면 극성이 반대가 되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극성이 반대가 돼야지 그런 현상들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 위상이 반대가 되는 건 무엇이냐? 위상은 시차가 생겨서 발생되는 특정 주파수에 반대 파장이 생기는 현상을 위상이 뒤틀어졌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표현하기도 보다는 정확하게 원래 엄밀하게 얘기하면 시차가 생기는데 주파수별로 시차가 생기는 것을 위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위상이 없으면 주파수별로 위상이 없을 때는 0디그리 그러니까 그 0.0도의 이렇게 모든 주파수가 저음에서부터 고음까지 쫙 평탄하게 생기고요. 만약에 그 저역의 반응이라든지 고역의 반응이 시차가 생기기 시작하면 위상이 그 0도에 쭉 있지 않고 이렇게 뒤틀어집니다. 뒤틀어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뭐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건 뭐냐면 어느 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어느 한 주파수를 놓고 봤을 때 다른 주파수들이 시차가 발생이 되면 그게 뒤틀림 현상으로 보여지는 게 위상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위상이 뒤틀렸다는 것을 한 소리만 듣고서 위상이 뒤틀렸다고 알 수 있느냐? 예, 알 수 없습니다. 네.
반드시 위상이 뒤틀렸다는 것은 모든 주파수를 놓고 봤을 때 저음의 반응 속도가 늦게 따라오거나 고음의 반응 속도가 늦게 따라오거나 특정 주파수가 늦게 따라오거나 미리 나오거나 하는 현상인데 그것은 귀로 느끼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위상을 느끼려면 일반적으로는 두 소리가 합쳐졌을 때 그런 위상의 뒤틀림이 들리거든요. 예, 똑같은 소리인데 위상이 뒤틀어진 소리와 위상이 뒤틀어지지 않은 소리가 합쳐질 때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런 게 티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죠. 드럼에서 오버헤드라는 것과 그 다음에 스네어 소리는 오버헤드에서도 드럼의 오버헤드는 드럼 위에 있는 마이크거든요. 뒤에 전체적인 소리를 잡아주는 오버헤드 마이크라는 게 있는데 이 소리는 드럼의 스네어 드럼 소리도 같이 잡거든요. 그러니까 드럼의 전체 소리를 다 잡아요. 그러니까 스네어의 마이크가 있고 오버헤드 마이크가 있다면 스네어를 딱 쳤을 때에는 스네어 마이크도 잡히지만 오버헤드 마이크도 똑같은 소리가 잡히겠죠. 그런 식으로 같은 소리인데 소리가 두 마이크에 잡혔을 때 위상이 틀어진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사람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뭐 하나의 스피커나 하나의 이어폰이 위상이 뒤틀어진다는 걸 듣는다? 쉽지 않아요. 예, 들을 수가 없어요. 사실 듣는다면 트랜지언트가 좀 반응 속도가 느리다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갖다가 위상이 뒤틀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트랜지언트라고 표현을 하지 그걸 위상이 뒤틀어졌다고 표현하진 않아요. 아무튼 다시 원론으로 들어오면 지금 얘기하는 위상은 시차에 의한 뒤틀어짐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소리가 두 개의 다른 소스로 녹음이 되고 두 개의 다른 소스에 시차가 발생했을 경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드럼에서의 세팅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시차에 있는 거예요. 물론 스네어의 탑과 바텀은 다른 얘기예요. 스네어의 탑 마이크와 바텀 마이크는 마이크가 반대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스네어를 칠 때에는 스네어를 치면 드럼 피가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마이크는 쳤을 때 내려가면서 팽창 소리를 먼저 수음을 합니다. 그래서 파형이 밑에부터 그려져요. 팽창을 먼저 기록하지만 밑에 있는 마이크 같은 경우는 압축을 먼저 기록하죠. 빵 하면서 누르는 마이크로. 그래서 두 마이크는 합치게 되면 소리가 캔슬이 돼요. 캔슬이 됩니다. 근데 특별히 저음에서 캔슬이 돼요. 왜냐하면 간격이 조금 달라서 시차가 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캔슬되지는 않지만 저음에서는 캔슬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는 스네어 버튼에다가 페이즈 리버스, 그러니까 위상 반전, 이것이 폴라리티 반전이거든요. 폴라리 극성 반전 버튼을 눌러서 위상을 반전시켜준다, 극성을 반전시켜준다고 하죠. 그거는 얘기가 달라요. 그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드럼 피가 내려갈 때 이쪽이 팽창이 되고 이쪽은 위가 팽창이 되고 여기 밑에는 압축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네어 탑과 바텀을 맞출 때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물어보는 그 위상의 문제는 오버헤드하고 관계성의 문제를 물어보시는 거죠. 네, 그때는 오버헤드 마이크하고 시차예요. 그래서 녹음이 되고 나서 뭘 해주시면 되냐면 오버헤드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스네어 소리가 먼저 나올 거예요. 분명히 먼저 나올 거예요. 딱 팡 튀는 소리가 여기 있다면 스네어 소리는 먼저 당겨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당겨 나오겠죠. 여러분 보기에는. 당겨 나올 것을 조금 시차를 보정해서 맞춰주기만 하면 위상 문제가 없어져요. 마찬가지로 킥도 마찬가지예요. 킥 소리도 먼저 나와 있을 거예요. 네, 먼저 나와 있는 것을 조금 오버헤드에 맞춰서 뒤로 파형만 빼주시면 지금 얘기하시는 위상 문제는 없어집니다. 이거는 과거에 아날로그 장비 있을 때는 불가능했던 거지만 디지털 장비에서는 가능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녹음을 할 때 그렇게 수정해서 쓰시면 좋은 효과 보실 수 있습니다. 위상 문제 없어질 수 있어요. 네. 이제 서동혁 님이 질문해 주신 건데요. 이제 헤드폰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이제 믹스를 할 때 주위에서 헤드폰만으로 작업을 하면 귀의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작업의 완성도가 아주 안 좋다고 하여 전문적인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답변하신다면 헤드폰만의 작업이 왜 안 좋고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지 올바르며 헤드폰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헤드폰을 썼을 때 귀가 상하느냐? 물론 이어폰을 썼을 때보다는 덜 상합니다. 네, 덜 상하지만 그래도 헤드폰이 귀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큰 음압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가 상한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특별히 스피커를 들을 때나 이 헤드폰을 들을 때나 귀가 상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귀에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레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 보니 큰 소음에 노출이 돼서 귀가 이게 그런 큰 음압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쉽게 스피커보다는. 스피커는 그게 크게 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큰 소음에 노출이 돼서 귀가 조금 쉽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은 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드폰 믹싱을 했을 때, 작업을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헤드폰 믹싱을 했을 때 믹스의 퀄리티가 안 좋다는 것은 헤드폰 상태가 안 좋으면 그럴 수 있겠죠. 네, 헤드폰 상태가 안 좋으면 그럴 수 있는데 헤드폰 상태가 생각보다 좋다면 믹스를 헤드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도요, 사실은 믹싱을 한 다음에 자기의 믹스를 확인하려고 헤드폰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네, 헤드폰을 들으셔서 확인하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크게 이상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끔은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믹싱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이동을 하면서 믹싱을 해서 넘겨야 되는 작업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끼고서 저도 작업을 합니다. 물론 스피커로 하는 게 좋긴 하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스튜디오를 가게 되면 작은 스피커, 중간 크기 스피커, 큰 스피커를 갖다 놓고선 믹싱을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믹스를 할 때 작은 스피커에서 나는 밸런스와 중간 스피커에서 나는 밸런스와 큰 스피커에서 나는 밸런스가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각각의 스피커의 특성들 때문에 주파수 반응이라든지 톤 밸런스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다르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믹싱하는 사람들은 작은 스피커 듣다가 중간 스피커 듣다가 큰 스피커 들으면서 자기의 믹스 밸런스를 확인하면서 믹싱을 합니다. 네, 그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헤드폰을 끼고 할 때는 그렇게 할 경우가 많지가 않죠. 헤드폰을 막 바꿔 끼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믹스 밸런스가 조금 뒤틀어질 수가 있어요. 특정 소리에 너무 강하게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소리를 너무 작다고 너무 크게 믹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폰이 너무 저음이 안 나오는 거라면 나도 모르게 베이스를 많이 올려서 뭐 베이스가 많은 소리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또는 반대로 베이스가 너무 많이 나는 헤드폰을 사용을 하고 있다면 베이스가 너무 많아서 저음을 계속 작게 믹싱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믹스 전체적인 밸런스가 저음이 굉장히 없는 믹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헤드폰을 꼈을 때 항상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믹스 밸런스의 상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믹싱을 했다면 저는 꼭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피커로 한 번 더 들어본다든지 아니면 제가 스피커로 들어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자동차에 가서 저는 차에서 생활을 많이 하니까 차에서 꼭 한 번 들어봐요. 그래서 그 퀄리티를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3의 장소 또는 제3의 시스템에서 한 번 더 들어봐서 믹스 밸런스를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톤 밸런스를 잡거나 믹스 밸런스를 잡을 때 되게 유용하기 때문에 헤드폰 하나에 의존해서 믹스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해 주신 내용에는 어느 정도는 맞으면서 어느 정도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헤드폰 믹스가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하지만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규원 튜브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소장 중인 CD, 송정미 4집을 플렉으로 랩핑을 하려고 하는데, 리핑이겠죠. 리핑을 하려고 하는데, 오버샘플링 대역폭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CD 원래 규격 16비트의 44.1kHz로 리핑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저는 16비트의 44.1kHz로 리핑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물론 오버샘플링을 해서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장점도 있어요. 오버샘플링이라는 것 자체는 파형을 이렇게 이어 붙여 갖고 원래 이 퀀타이제이션 스텝이 계단이 이렇게 큰 것을 그 사이사이를 이어 붙이는 거예요. 이게 사이사이를 가상으로 이어 붙이는 작업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 여러분들 TV 중에서 뭐 60Hz 또는 120Hz, 뭐 200Hz가 넘는 TV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로 영상을 보게 되면 되게 부드럽게 나와서 우와 앞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한번 영화를 보셨나요? 그런 TV로 영화를 보시면 영화는 24프레임으로 제작이 되어 있거든요. 원래 영화가 24프레임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걸로 한번 영화를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하고 뭐죠? 엔드게임, 네, 마블의 엔드게임 보는데 그 영화가 너무 부드럽게 나오는 거예요, 화면이요. 그러니까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어색하더라고요. 네. 원래 24프레임으로 만들어진 애를 어거지로 한 120프레임으로 갖다가 막 돌리고 있더라고요. 부드러운 화면이 되도록. 그러니까 영화의 그런 긴박한 느낌이라든지 액션씬이 좀 잘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오디오도 똑같아요. 네, 오디오 똑같아요. 리샘플링을 한 것처럼 오버샘플링을 하게 되면 퀀타이제이션 스텝들 사이를 갖다가 가상으로 이어 붙여서 파형을 이렇게 이어주는 현상인데 그걸 하게 되면 소리가 더 좋은 것 같이 좀 더 밝아진 것 같이 느껴지긴 하지만
원은 그대로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제작할 당시에 그대로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 CD가 만들어질 당시에 그 소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든지 리터치가 된 거예요. 리터치가 돼서 소리가 조금 더 좋아진 듯한 느낌을 만드는 건데 저는 그 느낌이 오리지널 소리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권장을 하는 것은 오리지널 소리대로 듣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는 거예요. 저도 플래그로 해서 리핑을 한다고 한다면 네, 그렇다면 저는 오리지널 세팅을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하고 좀 시간이 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질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에 오시면 커뮤니티 상에서 질문하는 장소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셔갖고 많은 질문 해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 그 연말에 저와 이제 다른 분들하고 같이 해서 자선 사업 비슷하게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 무엇이냐 자선 사업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월드 비전이라고 아시죠? 그 월드 비전과 함께 제나이저 코리아와 함께 그 다음에 이걸 준비하고 있는 어떤 그 유통 회사와 함께 특별한 할인 행사를 할 거예요. 공동구매 아닙니다. 공동구매 아니고요. 할인 행사를 하는 겁니다. 할인 행사를 하는데 평소에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그 장비들을 약 10% 정도 싸게 구매할 수 있어요. 크진 않을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더 싼 제품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 외에 여러분들이 그 금액보다 또 10% 낮은 금액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10% 싸게 구매했는데 그 금액 안에는 10%의 여러분들이 그런 월드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돕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연말에 좀 따뜻한 자선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영상을 찍을 텐데요. 곧 조만간 영상을 찍을게요. 그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3개의 모델을 제나이저 3개의 모델을 10%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구매하실 때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월드비전에 기부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부금 영수증도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행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해드리고 어떤 모델 3가지를 싸게 구매할 수 있는지도 아실 수 있도록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영상을 찍은 사이에 저 벽난로가 다 꺼져가네요. 네, 오늘 영상의 마지막은요 ASMR로 한번 끝내보면 어떨까 하는데 이 뒤로는 그냥 이 벽난로 제가 불 붙여놨던 거 한 5분 정도 소리 ASMR로 들을 수 있는 시간 가지면서 끝내볼까 해요. 네,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 영상 외에도 또 좋은 영상 그리고 좋은 음향 이야기 또 좋은 음향 리뷰로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이 영상 듣고 싶으신 분들은 ASMR처럼 뒤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